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를 열어 젖히면서 관객들에게 아주 충격과 감동을 줬었던 영화죠. 피터 잭슨 감독의 또 톨킨 원작의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세계관을 분석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 여정이 대략 어느 정도 그지로 가지? 기간과 이제 거리? 네. 한 어느 정도 뭐 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우리가 건가요?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까 서두에 네. 말씀하셨던 네. 뭐 13개월이라는 여정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네.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 대관식 네. 아라곤이 왕이 되고 네.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샤이어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프로도가 막 이제 그걸 기록할 때 시점. 네. 네. 기본적으로 샤이어에서 호빗들이 출발해서 네. 네. 이제 반지가 파괴되는 그 시점, 음. 그 시점까지는 보통 이 책에서는 지금 92일, 그러니까 약 3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데요, 그래도. 네. 3달 동안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뭐 반지원정대가 분화되면서 네. 다 이제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총 여정이 얼마다라고 딱 지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냥 저희가 가장 길게 네. 이제 함께했던 프로도와 샘의 여정을 보면 네. 요게 약 2,600km 정도라고 전해져요. 2,600km를. 예, 그래서 2,600km를 90일 동안 야. 이제 갔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30km 정도 야. 예, 걸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호빗은 맨발이죠. 근데 예, 충분히 호빗은 갈 수 있는 맨발이죠. 거긴 하죠. 근데 생각해 맨발로 보면. 네. 맨발로 너무 아니, 뭐 예, 어려운 건 아니죠. 하루에 30km면. 아니 예. 마치 그 옛날에 네. 중공군이 행군했었던 그 항의를 할 기준으로는. 때 근데 호빗은 어떻게 맨발로 그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호빗의 특징에 대해서 쓴 책들도 있는데 네. 호빗의, 발이 되게 예, 호빗의 발은 상당히 튼튼하답니다. 어. 그리고 거기 이제 털도 이렇게 있고 해서 네네네. 예, 호빗의 발 자체는 뭐 이렇게 맨발로 다니기 아주 적합한 구조로 어허. 예, 그렇게 묘사되고 적합한 있어. 구조. 예, 근데 이런 거 묘사되고 보면 있죠. 네. 톨킨이 대단한 것 같은 게 그 네네네. 하루에 30km가 네. 물론 대단히 긴 거리고 그렇죠. 그걸 90일 동안 이어나간다는 건 상당 어마어마한 부분은 이제 거지만. 쓰러져 죽겠지만 네네. 아예 몰상식하고 네. 아예 뭐 상상력에 근거한 그죠, 거리가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그렇지. 거리니까. 이 정도겠구나라고 네, 우리가 되게 가늠할. 치밀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지금 앞에 제가 펴놓고 있지만 네네. 뭔가를 펴놓고 계시네요. 예, 이거는 톨킨은 일자별로 이 사람들의 이동 거리를 지금 다 지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간별 거리더라고요. 예. 아하.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뭐 네. 다 말씀드리기 뭐해서 종합해서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린 거지. 네네. 뭐 9월 23일 날 몇 킬로를 이동했고 9월 24일 날 몇 킬로를 이야. 이동했고 여기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와 정말 네. 너무 일종의 랩 타임인데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어떤 그 이 세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 열정, 그 네. 어떤 치밀함 야. 이런 것들이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 예,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그 톨킨이 네. 이 실마릴리온, 뭐 호빗, 뭐 반지의 제왕 전체 총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집필을 했. 저술 기간을 말씀하시죠. 예, 예. 아, 그거까지는 제가 잘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뭐 몇십 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 약간 평생을 다 바쳤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지라는 그쵸. 생각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해리포터가 이 정도의 세계관에 좀 근접하는 작품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해리포터가 그래도 제가 최근에 네. 나온 판타지 문학, 판타지 네네네. 영화 중에 그래도 해리포터가 참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래도 반지의 제왕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포터에도 제가 기억에는 트롤도 나오고 네네. 예, 이 트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반지의 제왕에서 다 거론됐던 그치. 예, 그런 장치들이라서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완전히 뭐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시작이죠. 그냥 이 판타지 문학의 시작.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위대한 락 밴드를 얘기할 때 뭐 네. 여러 뭐 너바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롤링스톤즈도 네. 있겠지만 결국에는 비틀즈라는 그렇죠. 밴드를 네, 네.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거의 그 정도의 지금 위치를 아예 판타지 문학이라는 그 자체를 만들어낸 네. 작품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의 관건이 이 절대 반지라고 하는 영물인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하면서도 유혹적인 이 물건, 이 반지 얘기를 오늘은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가볍게. 네, 가볍게 좀 무거운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이 반지라는 게 그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우론이 주조해낸 그 사우론의 의지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체로 또 의지를 갖기도 하는 이런 물건인 것 같은데 그냥 영화에서는 뭐 저거 끼면은 투명인간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정도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이 반지는 어떤 물건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 이거는 사실 뭐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 아, 생각은 네네네. 이거는 그냥 권력이라고 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반지를 끼면 뭐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이런 차원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는 그런 않죠. 뭐 구체적으로 딱 이 나오지는 반지의 어떤 않는데. 어떤 효능에 대해서 작품에서 그러네.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네. 뭔가 이 반지가 분명히 어떤 사람을 매혹시키는 그런 결국에는 프로도도 손가락 하나를 희생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반지의 유혹을 이기는 것 치고는 되게 이 손가락 하나 희생은 좀 작아 보일 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작품을 보시다 보면 반지에 대해서 좀 어떤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밌는 거는 사실 이 반지의 유혹을 스스로 끊어내는 캐릭터가 네. 있나요? 샘밖에 없습니다. 와, 그러게요. 맞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손에 쥐었다가 네. 이거를 남에게 누구의 설득도 없이 돌려주는 그쵸. 장면을 보여주는 건 오직 샘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해요. 아라곤이나 간달프조차도 음. 난 그거 못 만지겠어라고 할 그쵸. 정도로 네, 맞아요. 아예 피했고. 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치 권력, 난 정치를 안 할래라고 하는 거지. 정치 네.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이걸 내려놓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sem이 상당 기간 동안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죠. 프로도가 그 실로판테 다시 전달하지. 예. 이렇게 거미한테 습격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려주는 거는 네. 와, 이건 어떤 차원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sem의 그 어떤 진정한 내려놓음. 이랄까 그 내면의 어떤 강인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뒤쪽에 다시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아,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 반지의 제왕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숨은 주인공? 아, 맞아요. 예. 저 이 맞아요. 관점 완전 동의합니다. 샘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 프로도의 여정은 sem이 없이는 전 택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영화를 보면. 샘은 사실 뭐 그 반지라는 어떤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으면 네. 얼마든지 할수 있었죠. 얼마든지 할 수 예. 있었죠. 이미 프로도는 뭐 다 녹초가 됐고, 그치. 네. 예, 뭐 그건 언제든지. 근데 심지어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네. 반지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인을 맞아.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반지는 못 날라도 주인님은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해서 주인을 드는데 어. 뭐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사실 샘은 그냥 단순히 호빗 하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훨씬 더 이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앞에 나가 있었던 그쵸. 사람 같아요. 네, 맞아요. 훨씬 더 성숙했고 완성돼 있는 어떤 그런 인격체. 인간상.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거는 샘이고 그 반대 측에서 이제 어떤 이 끝없이 흔들렸던 건 골룸이고 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중심에 프로도라는 인물이 배치되어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프로도 수행하는 사람. 왜 쌤이 아니라 프로도냐? 네, 왜 샘이 아니고 아라곤도 아니고 왜 프로도였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게 되거든요. 저도 그거 사실 이번 거 준비하면서 네. 그럼 프로도는 뭔가라는 생각은 좀 맞아요. 해봤어요. 네. 그럼 프로도는 뭐 왜? 어떤 그 특장점이 있는 거야? 왜 이 임무가 부여된 거야?라는 거죠. 왜 메리나 피피는 안 되는 거야? 뭐 네. 이런 느낌? 굳이 프로도를 변호하자면 네. 권력을 쥐고 있던 기간이 길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 압력을 견딘 기간이 네. 상당히 길다. 네. 그걸 내가 계속 버티면서 어쨌든 내 목표를 향해서 갔다라는 인물로서 프로도는 또 칭찬받을 만하죠. 어떤 인내심. 예, 사실 측면에서. sem은 잠깐이었으니까 그쵸. 네. 뭐 물론 다시 돌려주긴 했지만 네네. 근데 프로도는 그걸 계속 안고 가면서 그렇지. 결국은 뭐 자의에 의해서는 못했죠. 네네. 그게 이제 권력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네네. 보는데 네. 자의에 의해서는 못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거를 끝까지 버텨낸 거는 프로도였던 건 맞죠.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프로도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인정해줘야 된다. 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좀 보는 아, 그렇게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있겠다. 예.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골룸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샘의 대척점이랄까 맞은편에 네.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한다.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이 골룸이라는 캐릭터 너무 좀 흥미롭다. 물론 되게 관객 입장에서는 되게 흉측한 외모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혜련 씨로 대표되는 그런 패러디의 어떤 예. 그런 대표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매혹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인데 골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가장 인간다운 캐릭터 아닌가? 그쵸. 그쵸. 라는 생각을 가장 공감 예. 가는 우리다운 네. 그런 네. 느낌이지 않을까? 한없이 흔들리죠. 뭐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네, 뭐 네. 원우님이나 저기 우리 네. 조크나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뭐 뭔가 강력한 힘을 쥐었을 때 네. 편하게 이건 나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의해서 어떤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피폐해져 온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 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싶은 욕망 생각이 때문에 너무나 긴 시간을 살 수 있기도 했지만 사실 저게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은 또 들지 않는 정말 예, 그 욕망에 아예 맞습니다. 매몰되어 버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영화는 되게 비주얼적으로 혐오스럽게 일부러 표현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절대 반지가 갖고 있는 효능은 뭐지?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도 네. 다들 매혹은 되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뭐를 얘네가 했지? 절대 반지를 갖고 이거는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네. 이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네. 그냥 전제잖아요. 네. 이건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인력이 있다 이건데 골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되게 혐오스러운 캐릭터로 막 앙상하고 일부러 그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네. 마치 이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골룸처럼 보여지겠구나라고 톨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영화가 이 이야기가 네. 호빗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도 뭐 찾아보니까 네. 그 아이들 네. 동화로 이제 자기 전에 들려주는 음, 이야기였대요. 네. 근데 그게 그 톨킨은 원래 실마릴리온을 더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는 호빗 같은 거를 더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실마릴리온 아까 상품성이 뭐 떨어지죠.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뭐 너무 무슨 뭐 애기들이 막 울지 이러면 뭐 발라 지겨워. 뭐 이렇게 네. 하면 도대체 나 등불의 시대는 뭐고 이렇게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갖고 가서 출간을 하게 됐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좀 넣지 않았을까. 아이들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네. 그런 양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아이들이 느끼기엔 참 어려운 그- 교훈이긴 하죠. 그쵸. 예, 아유, 그게- 저희가 느끼기에도 예. 이렇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스스로를 되게 복수형으로 네, 맞아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중인격이죠. 그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리형 인격 장애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를 뭐 스미골과 골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스미골과 골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 예, 스스로가 예. 그걸로 양분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런 어떤 싸우는 거죠. 일종의 안에서 끝까지. 정신 분열이라고 볼 수 네, 있는 네. 상태. 내가 착했던 시절의 마음이 네.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악으로 가고 싶진 않은 어떤 그 마음과 함께 이렇게 네. 계속 다투는 거죠. 아하. 근데 저는 사실 조금 한번 좀 궁금했던 건 네. 쌤이 네. 이 골룸 데리고 다니면서 네. 네. 잘해줬다면 음. 그런 골룸은 배신을 그래도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잘해줬다면, 네. 그러니까 좀 더 상냥하게 네. 해줬다면, 쌤은 거의 뭐 이렇게 개목줄 그쵸. 해서 끌고 다니고 굉장히 좀 심심하면 냉엄하게 대하죠. 때렸고 네. 뭐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네. 근데 여기서 얘를 햇볕 정책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그럼 골룸은 재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래도 배신했다고 보긴 합니다. 네. 네. 계속 배신했다. 워낙 뭐 이 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 반지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워낙 강력하기 막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를- 결국은 네. 무너졌을 거라고 보긴 하나. 네. 한번 상상은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안은 잘했거든요. 맞아요. 네, 길도 네. 잘 안내하고 네네. 이렇게 뭐 프로도도 구해주고 뭐 이런 것도 그쵸. 잘했어요. 이 여정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엄청 됐죠. 네. 어쨌든 방향을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 되게 중요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간달프의 그 모리아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네. 간달프가 그 골룸 따라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프로도가 이제 누가 따라온다. 네. 네. 골룸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프로도가 죽여버리자고 하거든요. 그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 친구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 줄 알고 없애버리느냐. 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간달프의 멋있는 점이죠. 네.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은 골룸이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같이 네. 자폭하는 상태가 되는데 제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다라고 네. 했던 게 네. 아까 뭐 C.S. 루이스 이야기도 하셨지만 네. C.S. 루이스의 별명이 이제 20세기의 사도 바울이거든요. 네.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뭐냐면 예수를 처음에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네. 그 유대교인이었고 네. 그러다가 예수를 막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네.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죠. 그 회심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회의주의자이기도 하고 네.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울이 썼다. 신약은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기자로.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제일 정수가 되는 게 이제 로마서라는 부분인데 네. 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냥 뭐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거니까. 뭐 별로 그런 네, 느낌도 네. 아니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뭐 네가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게 좀 약한데 네. 아니, 어쨌든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읽어드리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딱 이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다 먹이를 줄 거냐거든요. 사실 골룸과 스미골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로마서 이 내용이랑 굉장히 네네. 흡사한 거죠. 네네. 당신이 어떤 마음을 줄 거냐. 그래서 저는 아까 박 선배가 물어봤던 그 질문에서 네. 결국은 주체적으로는 골룸이든 스미골이든 걔가 주는 먹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샘이나 프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스스로의 의지. 네, 스스로의 의지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더 줄 것이냐. 근데 결국은 골룸은 그쪽으로 미혹되지 않았을까. 네.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였으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반지의 위력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뭐 쉽게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골룸은 상당 기간 동안 그 반지를 소유했었던 그쵸. 전력이 있고 그 기억을 그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그 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원우 씨가 이 반지의 제왕 네. 저희가 발굴 시작하면서 빌보 베긴스한테 뺏겼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네.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골룸 입장에서는 그렇죠. 완전히 그냥 나쁜 놈들이지 다 이거 그래, 이거 내 건데. 계속 호비 욕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치.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를 골룸 입장에서는 잔꾀를 이용해서 뭐 탈취한 거라고 하면 평생 동안 그 억울함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기는 자력으로는 쉽지 않다. 그 골룸 그러니까 뭐 스미아골 이 네, 친구의 원래 캐릭터 자체도 네. 좀 강했던 사람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책에서도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네.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데 네.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이 이 반지를 소유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소유한 그날 친구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바로 그냥 그 반지와 함께 친구를 죽여요. 영화에서 소개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얘가 오래 소유했기 때문에 얘가 오랫동안 타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 그러니까 스미아골이라는 이 캐릭터 자체가 네. 워낙 뭐 그냥 조금 좀 욕심도 많고 소유욕도 네, 네. 강하고 권력에 네. 대한 그런 어떤 음. 열망이 좀 강했던 인물 아닌가. 그리고 당일날 바로 친구를 죽일 정도의 그쵸. 어떤 사실 뭐 프로도나 빌보도 꽤나 이렇게 소유하고 네네네. 있었지만 뭐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빌보 삼촌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대단하죠. 사람이죠. 빌보 그 긴 시간 동안 반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엄청난. 그것도 참 그. 그 하나 효능이 있네요. 네. 그걸 갖고 있을 때는 좀 안 늙어. 그거는 맞네.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늙지 않는. 않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결국은 근데 그거의 이제 최종 타가 이제 그 나죽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는 없고 네, 얼굴이 약간 그냥 사라지는. 뭐 약간 이렇게 흐릿한 그냥 이런 뭔가 네. 뭐 그렇게 일종의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외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에 와서 우리 막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걸 보면 저게 뭔데 저렇게 난리를 부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차원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절대반 쪽에 뭔 효능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우라를 한번 느껴본 사람은 거기에서 좀 집착해서 벗어날 수 없는 뭔가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명시적으로 딱 이 반지의 어떤 효능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반지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위험하고도 위혹적인 이 물건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네. 그냥 철저하게 정치 권력이라고 정치 권력을. 저는 보고요. 옥새 같은 그런 느낌인가? 예, 뭐 옥새 뭐 멀리 나가 왕조 시대로 가면 옥새고 네네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냥 뭐 국회의원, 대통령 네, 그거를 그 권력,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사실 특징이 아주 명확한 게 네. 한번 잡으면 놓고 싶어하질 그렇죠.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예. 맞아요. 예, 이게 가장 잘 드러난 게 이 반지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잠깐 쥐어도 네. 뭐 그게 단 몇 분이라도 나 이거 돌려주기 싫어. 내 거 할래 그냥. 예. 이게 내가 왜 줘야 돼?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이 권력 자체도 저는 사실 성악설을 믿는 입장에서 네네. 네. 악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지 자체가 사우론이라는 악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정치 속성과 엄청나게 좀 닿아 있다. 네. 저는 그래서 반지는 정치 권력으로 좀 정의하고 싶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네. 조 셰프님은 어떤 비유를 뭐 생각하셨어요? 맞는 말인데 네네. 이제
돈, 권력 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이게 요즘 시대에서는 이제 당연히 돈을 벌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데 네. 절대반지처럼 기능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요새는 되게 유명함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명예. 뭐 명예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이름을 알리는 것 자체가 훨씬 그냥 단순히 유명해지면 돈과 권력이 생기는 희한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뭐 어디까지 올라가면 네. 또 뭔가 이렇게 그 레벨을 타서 네. 그걸 수단으로 이용했었는데 음. 돈을 벌기 위해서 권력이 됐다면 지금은 그 돈과 권력을 쟁취하려면 유명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일단 유명해지면 그러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네. 네. 그게 요즘 세상이 좀 갖고 있는 좀 희한한 특징 아닐까? 우리 시대의 절대 반지에 해당하는 특성이 아닐까. 네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관종의 시대인데 그래서 유명해지면 일단 되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마치 네이버에서 프로필이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네. 약간 라이센스가 되는데 이렇게 인식해버리는 그게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유명함이 네네. 절대 반지에 네네. 다 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현 시대도 유명해지면 권력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이게 되게 쉬워진다.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두 분의 해석이 다 너무 설득력이 있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우리 시대의 절대 반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어찌 보면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저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반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네. 영화가 재밌는 생각나더라고요. 영화죠. 그 영화는 결국에는 허영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이제 많은 걸 앗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 정치 권력이나 또 유명 뭐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과 다 관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시대에는 허영심인 것 같아요. 남들에게 내가 맞아요. 어떻게 보이는지에 네. 대해서 저는 이렇게까지도 축소할 수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반지 끼면 폼나잖아. 그냥 이걸로 이 문장 하나로도 저는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게 인간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저게 저 반지 있으면 뭐가 좋아? 그냥 저거 있으면 폼나. 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 걸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필요도 해요. 그런 류의 저는 뭐 명예욕이나 뭐 관종이라고 할까요? 뭐 관심 병이라든지 뭐 허세라든지 그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아예 뭐 그런 거 없는 거는 그냥 도인이겠죠. 그런 거는 너무나 이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필요도 하지만 너무 과했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게 이 절대 반지의 비유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에 그 어느 정도가 되게 그치,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판단할 수 지켜나갈 있을까? 수 있고 일종의 절대 반지에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게요. 박대희 선생님께서는 뭐 일종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요. 유혹은 무조건 지는 건가? 저는 뭐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류의 유혹을 혼자서는 견디기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도도 그렇고 샘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아라곤도 그렇고 모든 그 반지 원정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모든 여정은 그 유혹에서도 혼자 빠져나가는 건 아예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다만 함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교류하고 서로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가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않을까. 때로는 그 유혹에 뭐 빠져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내가 잠시 또 그런 뭐 타락이라면 타락을 했구나, 유혹에 빠졌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기도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게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냥 그 비유 그런 거대한 우화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네. 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네네. 뭐 허영심 네네. 혹은 뭐 명예욕 네, 요 정도의 범주라면 네. 어떤 자기 수양으로 좀 이겨내 볼 수 있는 네네.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 권력의 속성이면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음. 요거는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 시스템이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박대희 선생님의 좀 이제 가치관이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는 인간의 어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거를 단순히 네가 스스로 그거는 버려 그런 생각을 네, 갖지 네. 마라고 주장하는 건 그치.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맞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악설이라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시스템의 사례로 들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강력한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뭐 뭐 사법 시스템일 수도 될 있고요. 수도 있고. 정치 제도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만들어 가냐인 네. 거고.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흐름 자체가 네. 과거에 뭐 왕조에서 지금 민주주의까지 온 그런 흐름 자체도 네.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시스템화해 왔던 네. 욕망을 그 제어하기 예, 위해서 인류의 어떤 그런 발자취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보세요? 왕조에서 예를 들면 민주주의로 오는. 때로는 좀 이상한 쪽으로도 빗나가고 네네.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하지만 네. 큰 틀에서 아주 길게 보면 네. 그래도 저는 잘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 발전의 궤적이다라는 네, 네. 걸.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게 지금 반지의 제왕이 그리고 있는 지형도나 이런 게 네. 지금 지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3만 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음. 다른 별에서 일어난 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인간의 지금 이런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다 과거고 네. 오히려 여기를 미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 예를 들면 스타워즈 같은 것도 보면 스타워즈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 보면 거기서 하는 우주선이나 이런 거 다 되게 다 미래의 그런 네. 기술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레아 공주라든지 그러니까 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술이나 역사 같은 게 발전했을 때의 그 해답이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럴 수 있죠. 보여주고 있는 네, 거잖아요. 있죠.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미래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고안해낸 최선이라고 믿는 체제가 저기도 보면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원탁 회의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제 이 영화의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전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션. 일종의 소명 의식. 그래서 어허. 그게 이 영화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 네. 영화에서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쌤이 이야기 하실 때도 쌤과 네, 네. 프로도에서 왜 쌤이 주인공이 아니고 프로도냐. 프로도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고 네. 쌤은 보조자. 그 보조자로서의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주인을 모시는 그 로열티를 갖고 있는 거고 메리와 피피는 친구를 위하는 소명을 받은 거죠.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 소명 의식을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명 의식이 없으면 네. 이 절대반지의 유혹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네네네. 이게 제가 되게 꼰대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은 우리는 잘 기능하지 않는 시대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순간 네. 되게 이상한 그쵸. 사람이 되니까 고리타분한 그래서 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전달할 수 있느냐가 이제 또 이 시대의 과제가 그쵸. 아닐까 좋네요. 싶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면 대전제는 지금 시대의 대전제가 신이 없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소명의식이라는 거는 그쵸. 결국에는 신의 콜링이라는 부름이잖아요. 개념이니까. 네. 그러니까 신이 부여하는 거지. 그거는 사실 인간이 인간한테 부여한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전제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찾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요새 그래서 저도 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신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네. 신이라는 존재가 엄청나게 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론으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신 또 많은 사람들은 봐봐 이렇게 모순적이잖아. 하지만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고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네. 만들어질 수 없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로 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 나가느냐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결국엔 톨킨이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도 저희가 오늘 에피에서 나눈 이런 언저리를 좀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뭐 그런 바람도 한번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절대 반지는 어떤 것인지도 문득 궁금해집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오랜만에 댓글 그거. 좋습니다. 요새 좀 뜸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남겨주시면 요새 좋겠다. 조회수 좀 네. 그만. 그렇습니다. 호우 시절 반지의 제왕 발골 원정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마지막 스포트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